들려주실 영화의 여우가 김세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정파 때문에 한 주 쉬고 2주 만에 보게 되는 건데요. 네. 그동안 또 별일 없으셨죠? 예, 뭐 그냥 덥고 비 오고. 아, 그렇구나. 네. 너무 루틴하네요, 제가. 아니요. 저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재미없게 살다 보니까. 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오히려 별일 없는 게 다행이죠. 메이저리그 경기 보고. 다구나. 남자들은 다 강아지랑 산책하고. 아. 네. 제가 요즘 좀 그 백수 아닌 백수가 되다 보니까 산책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네. 강아지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같이 산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이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던 아빠가 집에서 안 나가면 처음 며칠 좋다가 한 3, 4일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눈물 나네. 슬슬 좀 짜증이 나면서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 화이팅! 아버님 화이팅! 아버님. 네. 우리 애들이 이런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알 거예요. 네. 눈에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느낌이. 전혀 모르는 얼마 전에 첫째 강아지 10살 생일이었는데도 1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늘 바라보고 있어요. 되긴 누구요? 이런 눈빛인가요? 반항기가 많이 생겼죠, 이제. 아, 네. 사춘기가? 이제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위라고 생각하는 때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요. 오늘 12번째 영화 이야기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항상 궁금했어요.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여기까지는 말해도 괜찮겠다. 혹은 여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재미없겠구나. 이 기준이 있나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네. 가령 음악을 소개하는 건 음악이만 3분에서 5분 대체로 그러니까 그냥 한 곡 들어보면 앨범을 다 소개하기 전에 한두 곡 들어보면 그만인데 영화를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고편만으로는 전달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스포일러가 안 되는 기준은 일단 예고편이나 영화 정보에서 얘기하는 선까지를 기본적으로는 스포일러의 선으로 잡고요. 그쪽이 뭐 나름 고민해서 거기 선을 정해놨을 테니까요. 근데 때로는 그들이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영화를 배급하는 쪽에서 오히려 스포일러가 될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더 단속을 하죠. 근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거의 아무 정보 없이 가거든요. 항상 영화에 대해서 시사회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자료도 잘 찾아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다 재밌어요. 영화가 다 흥미진진하고. 아하. 이거를 이제 보통 관객분들은 개봉을 해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알고 가니까 예, 저보다는 좀 재미를 느끼는 시점이 좀 늦겠죠. 네. 저는 오프닝부터 막 재밌는데 그렇구나. 예, 하나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모릅니다. 영화 보기 전까지. 감독도 모르고 간 적도 있고 장르가 뭔지도 모르고 간 적도 있고요. 예. 진짜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은 정말 사전 정보 없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송 끄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도? 이건, 오늘 소개해드릴 건 더구나 개봉작이라서. 네. 절대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 선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영화죠? 제가 이 영화, 뭐 웬만한 개봉작을, 그러니까 뭐 올해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고르지 않았었는데, 이 영화는 딱 보고서, 이 코너 제목이 이야기의 재발견이잖아요. 네. 이 코너 제목이 이보다 더 어울릴 순 없다. 그러니까 뭐 사랑에 대한 영화가 있고 우정에 대한 영화가 있고 뭐 요리에 대한 영화가 있고 종류가 많지만 이 영화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가 소재고 주제고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영화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잡지에다가 이 글을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썼는데 이 감독이 프랑스와 오정 감독이라고요. 프랑스 감독인데 이름도 프랑스스러워요. 예. 프랑스화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와 오정. 예, 그래서 뭐 되게 썰렁한 농담으로 영화계에서는 뭐 오정 영화 보러 오정 뭐 이러면 서로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나름 이 감독을 좋아하는 여러 팬들이 많아요. 이 감독이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같은 얘기도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종이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전작 중에 8명의 여인들, 뭐 스위밍풀 같은 영화랑 비슷하게 스릴 넘치는 미스터리라는 악보를 유머와 위트라는 악기로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스터리 구조인데 굉장히 즐겁고 가볍고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 더 하우스. 네. 예, 인 더 하우스라는 개봉작, 이미 개봉을 했죠. 프랑스 영화.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배경이 당연히 프랑스고요. 네. 원래는 이게 희곡이 있대요. 그 스페인 작가가 쓴 희곡인데 그 희곡을 이제 프랑스로 무대를 옮겨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영화가 시작하면 되게 좀 깐깐하게 생기시고 어떻게 보면 우디 앨런 닮았는데 그러니까 우디 앨런 입에 그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는 걸 꽂고서 한 2번 바람 넣은 것 같은 그 우디 앨런의 얼굴인데 살짝 좀 불어있는 네. 그런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제르망이라는 선생님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컬한 표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교에서 국어와 작문과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근데 이제 그 첫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뭘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죠. 아니,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 아이들의 작문 숙제를 내가 채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니. 그러면서 아마 분명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이 나라는 분명 망할 거야. 이런 애들이 커서 대체 뭘 하겠어. 저도 그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니 대체 뭐 왜 숙제가 뭔데? 그랬더니 주말 동안 한 일에 대해 써오시오라는 숙제를 내주고 이제 주말이 끝나고 아이들의 숙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아내한테 읽어줍니다. 자, 들어봐. 주말에 내가 한 일. 토요일엔 피자 먹고 TV를 봤다. 일요일엔 피곤해서 뒹굴었다. 끝. 말 되네요. 한 줄 요약 정리 잘하는 친구들이네요. 선생님이 명색이 작문 수업인데 2문장밖에 쓰지 못하는 애들을 내리고 나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심한 표정으로 계속 채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를 또 읽어주죠. 난 일요일이 싫다. 토요일은 좋다. 근데 이번 토요일엔 스마트폰 빼앗겨 망했다. 아이고. 끝. 그래서 다 F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는 표정으로 한 아이의 글을 읽으려고 딱 봤는데 달라요. 일단 길어요. 노트 한 장을 뜯어서 앞뒤 빽빽히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데 쓸데없는 걸 길게 썼나고 이제 아내한테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깜지 아니에요? 네? 깜지 아니에요? 깜지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 쓰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구나. 그건 주로 이제 벌 받을 때. 아니구나. 뭐 그럴 때 쓰는 거고. 어쨌든 굉장히 긴 글을 쓴 거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뭐 비슷해요. 주말에 친구 라판의 집에 놀러 갔다. 거기까지 선생님 표정이 늘 똑같죠. 아, 얘도 또 똑같은 거구나. 근데 이야기가 살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라판의 집에 놀러 갔다 하면서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라판의 집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던가. 라는 표현이 막 나와요. 그때부터 이 힘들어가게 그냥 딴 일 하던 그 아내도 소파에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읽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러 간 건데 친구한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서는 집안을 구경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공부 좀 하는 친구네요. 네, 라판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네, 라판은 수학을 못하고 이 글쓰내는 수학을 잘하는 애거든요. 심지어 국어도 잘하는 데다가 수학까지 잘하는구나. 그래서 글이 이렇습니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도 잘 돼 있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려고 이제 라파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발길을 당기는 건 처음 맡아보는 매혹적인 향수 내음. 어이구, 여기 초등학교라 그랬죠? 아니요. 16살짜리가 16살? 쓴, 그러니까 고등학교예요. 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아내도 눈을 반짝이며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향기 나는 곳으로 가보니 누가 소파에 앉아서 인테리어 잡지를 읽고 있는데 이 집의 안주인 라파의 어머니다. 어허. 네가 찰리니? 달콤한 저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는 찰리가 아니라 클로드예요. 나는 숨죽이며 대답했다.
이러면서 선생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그녀는 소파로 돌아가 다시 잡지를 폈고 난 나파의 삼각함수 문제를 풀어줬다.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네. 마지막 문장이 다음 시간에 계속. 어머, 아이가 선생님을 데리고. 예. 연재 소설을 쓰네요. 예, 장문 숙제인데 마지막이 다음 시간에 계속.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다고?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는데? To be continue네요. 얘 좀 이상한 애인데?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거죠. 결국 네. 내용이 친구 엄마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잖아. 얘 이상한 애야. 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아니야. 한데 문장이 좋아. 어휘력도 좋고 단어도 정확해. 맞춤법도 좋아. 하면서 관심을 보여요. 네. 오늘 본 숙제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죠. 그래서 그 글쓰네를 불러냅니다. 걔 이름은 클로드 가르시아라는 아이라는 걸 알아내고 네. 그 아이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보기에 너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언제 가져올 거야? 거기서부터 이 선생님, 그 제르망 선생님과 클로드의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재밌네요, 이것도. 네. 아이가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오프닝에 불과합니다. 이건 잔망스럽지가 않네요, 아이가. 그러면 오프닝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예, 이 영화에서 뭐 사운드 트랙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 오종 감독의 전작 중에서 골랐는데요. 8명의 여인들이라는 네. 그 뮤지컬 스릴러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릴러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이분이. 그쵸. 이거는 대저택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외부 침입자도 있을 수 없는 범인은 누구인가. 그 집엔 8명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범인일 거라는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 8명의 여인들이 다 나는 아니라며 노래를 해요. 그게 8명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까트린 드네브가 직접 부른 뚜아자메, 너는 절대 안 돼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샹송이고. 뚜아자메? 네. 네. 들어볼까요? Ils veulent m'offrir des voitures, des bijoux et des fourrures, toi jamais. Mettre à mes pieds leur fortune et me décrocher la lune, toi jamais. Et chaque fois qu'ils m'appellent. 네, 8명의 여인들 중에서 뚜아자메 듣고 왔습니다. 인더 하우스 영화 소개 계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네. 어디까지 갔죠? 그래서 첫 번째 숙제를 읽고, 이게 정말 특이한 애인데? To be continue. 네.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까지 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문 숙제를 내죠. 네. 근데 장문 숙제는 남편의 일이고, 아내는 자기 일이 있어요. 갤러리 큐레이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는 숙제를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빨리 숙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사실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는 게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한 낚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에 이미 이 부부가 거기에 낚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내도 궁금해하는 다음 이야기. 집에 들어갔을 때 라파 엄마는 창문 크기를 재고 있었다. 우리가 온 것도 모른 채 일에 빠져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글을 읽을 때 영화에서는 그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화면과 함께. 네, 화면으로 이 글의 내용을 그 아이가 그 창문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창문 크기를 재고 있는 그 홈드레스 같은 걸 입고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이가 등장하고, 창문에서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햇빛에 그 옷이 비치면서 뭔가 후광 효과도 나고 막 이런 게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거리는 발걸음. 이 여인은 발걸음에도 격조가 묻어있네. 다음 시간에 계속. 뭐예요, 또?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재밌게 읽어놓고서는 근데 그게 이상하다.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친구 엄마를 그렇게 여자로 보다니.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일부러 그 집에 친구한테 접근하고 그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면 선생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뒷조사를 합니다. 그 다른 선생님한테 학생 기록부를 찾아보니까 외아들이고 엄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실직자고 실직한 이유가 사고를 당했는데 공장에서 그 사고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고 실직을 한 굉장히 불행한 아이인 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실 맨 뒷줄에 앉아 있는. 그래서 이게 원래 원작 희곡 제목이 마지막 줄에 앉은 소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스페인 작가가 네. 쓴 원작. 네.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앉아 있는 소년이라는 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던 소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키 때문이잖아요. 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줄에 계속 앉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면 약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맨 앞줄에서 선생님만 바라보는 세상과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면 선생님을 맨 앞줄에서 그렇죠. 콧구멍을 쳐다봤던 그 느낌? 저는 맨 뒤에서 그 교실 전체 풍경을 조망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반응에 더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클로드란 아이의 표정은 이런 거예요. 난 니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 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죠. 뭔가 조숙한 아이들. 네,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줄에 앉아있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충고를 하죠. 얘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애에게는 집안 환경도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그 권유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편은 그러죠. 문학을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청소년기에 반항기에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는 얘를 내가 문학으로 이끄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또 거기다 독서를 퍼붓죠. 존 레논 살인자도 문학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존 레논? 존 레논 살인자가 그 호밀밭에 파수꾼에 빠져갖고 푹 빠져있었다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책을 평생 읽던 애가 존 레논을 죽였잖아. 이러면서 문학 따위는 필요 없어. 막 이런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그러니까 더 반항심이 생겨서 남편이 이 아이에게 진짜 문학을 가르쳐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아이를 이제 아이가 평소에 써오던 에세이를 이걸 이제 얘한테 본격적으로 소설을 가르쳐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 시제. 넌 왜 맨날 글을 현재 시제로 쓰니? 라고 물어보면 클로드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항상 제가 그 집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유도 나름대로 다 있네요. 그 대답이 이거죠. 이놈. 네. 선생님이 그걸 겉으로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씩 줍니다. 만날 때마다. 도스토예프스키, 뭐 찰스 디킨스, 어렵다. 안톤 체홉. 근데 성격이 나오죠. 절대 밑줄 긋지 마. 책 귀퉁이도 잡지 말고 깨끗이 보고 가져와.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주는. 네. 약간 영왕의 교실에 고현정 씨랑 비슷한 이런 성격인데 이 아이에게만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점점 이제 글을 써오는데 아이가 좀 편하게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선생님 때문에. 자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이야기에 갈등이 필요하다. 각 인물에게는 위대한 소설의 모든 인물은 뭔가를 갈망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뭔가 있어야 한다. 네 이야기에는 그게 없다. 이제 그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독자에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이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서스펜스를 늦추지 말고 너 아라비안 나이트 알지? 그 왕은 얘기 없으면 바로 죽였다. 너 얘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애를 압박을 해요. 그때부터 애가 이제 자꾸 새로운 버전으로 글을 이제 써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갈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는 입체적이어야 한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입체적이고 뭔가 극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 한 얘가 숙제를 이제 또 써왔는데 드디어 그녀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됐다. 아이고, 어머님한테. 네. 어린 놈의 녀석이. 이러면서 이제 막 엄마랑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니는 이제 바쁜 남편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의 끝은 이렇죠. 여자도 나와 단둘이 있는 게 달콤한 듯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다음 토요일엔 더 오래 있어야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소설 장르가 네. 약간 뭐 연애 소설 내지는 약간 좀 19금 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내는 좀 불안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다음 시간에 계속에 이미 중독이 돼 있어서 계속 글을 받아내 읽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애 글이 점점 좋아진다고 느끼고 있죠. 글이 점점 극적으로 되어가고 뭔가 스릴과 서스펜스가 생기고 묘사가 다양하거든요. 네. 그 둘이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던가 막 이런 식의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미진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얘가 어디까지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실제 이야기인지를 선생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오는 와중에 가령 뭐 그 친구 엄마랑 아빠가 부부 침실에 있는 모습을 엿본 이야기 같은 걸 이제 써오거든요. 이걸 과연 얘 정말 봤다는 건가? 봤다면 문제인데? 근데 아이는 확실히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극적으로 쓰라고 해서 썼어요. 라고 하는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인지 그냥 지어낸 것인지 선생님이 약간 불안하지만 네. 어쨌든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글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미 자기도 그 가르침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죠. 아이는 글쓰기를 멈출 수가 없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선생님은 이 아이의 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서 멘토와 멘티로 시작했던 관계가 약간 뭐랄까요? 그 소설가와 뭐 이거를 출판인 읽는,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처럼 독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항상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나면 따로 애를 불러내서 책을 빌려주고 얘기를 나누고 가르치는 걸 보면서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선생님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끌려든 것 같아. 스톡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선생님은 그 소문도 버거운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글을 자꾸 안 가져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친구 라파에 수학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계속 그 집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오케이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번 수학 시험에서 라파의 성적이 안 나오면 나는 그 집에 더 이상 갈 핑계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는 그 다음 이야기는 쓸 수 없을 테니 선생님 어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이 나보고 뭘 어쩌라고? 설마 수학 시험지를 훔쳐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갈등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해요. 내가 이 아이의 글을 계속 보기 위해서 선생님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학 시험지를 훔쳐와야 될 것인가? 훔쳐오면 정말 큰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훔쳐오지 않으면 글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고 라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드 같으니라고.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또 다른 프랑스어 오주원 감독의 전작이고요. 네. 5 times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숫자로 5 곱하기 2라는 영화인데 네. 이혼을 앞둔 부부가 만나서 이혼하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5단계를 회상하는 식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혼, 불륜, 결혼식, 첫 만남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가듯이 굉장히 독특한 멜로 영화인데 그 영화에 쓰인 그 낭만적인 음악 중에서 미 소노 이나모라또 디테 네? 이태리어인데요. 이나모라또 디테. 그냥 I love you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게 말하네요, 이 사람들은. 네. 미소노 인나모라또 디테. 그쵸, 예. 네. 루이기 텐코. 텐토. 이름이 어려워서 이 친구들이. 음악은 굉장히 낭만적인 네. 그런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I love you.
네, 루이게 텐코의 미소노 이나모라토 디테 맞죠? 네,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있던 이야기는 계속 네. 했네요. 제가 뭐 그냥 찾아봤는데 그야말로 I love you라는 그 뜻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지를 과연 훔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뭐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뭐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아직 개봉 전이죠, 이 영화가. 사실 뭐 이 훔치고 안 훔치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사에서 이렇게 오픈한 인터넷상에 오픈한 줄거리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사실은 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기로 마음 먹고 찾아보시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은 보다가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송은 귀를 틀어막을 새도 없이 후루룩 들어버리니.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네. 하나라도 덜 가르쳐 드리려고.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그 갈등을 겪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점 그 선생님의 요구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요구 중에 하나는 인물이 이제 너의 이야기와 라파 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방해물, 그러니까 모든 인물 주인공에게는 방해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해물이 이제 그 남편이 그렇죠. 그 친구의 아빠가 방해물로 계속 이제 등장하는 식의 글쓰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빠를 묘사하는 방식이 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관객도 이 아이의 시선으로밖에 그 아빠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영화의 재미예요. 실제로 이 아빠가 정말 재미없고 능력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이 아이의 눈에 비친 편협한 생각일 뿐인가? 그게 몇 가지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똑같은 장면에서. 그런 식의 그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클로드와 라파 어머니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이라면 일단 그 아빠죠. 아빠. 그래서 네. 아빠에 대한 를 둘러싼 이 비아냥대는 묘사가 막 장렬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선생님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죠. 다 캐릭터가 괜찮다. 근데 애매한 애가 하나 있다. 라파. 그 친구. 네가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 친구. 걔 역할이 너의 글에서 그의 역할이 없다. 매개체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네. 그냥 라파의 엄마라는 거 빼고는 얘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자극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가 단지 라파의 어머니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가 라파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라파에게 심어주면 글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선생님이 제안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제안은 글을 그렇게 써보라는 제안인 거지 실제로 그 집에 가서 라파 자리를 밀어내라는 제안은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은. 네. 하지만 16살 고등학생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어느 게 진실인지는 관객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클로드란 아이가 글로 쓴 버전을 영상으로 옮긴 걸 계속 감독은 보여주는데 그것조차 실제로 걔가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걔가 쓴 글을 그냥 영화로 재현한 것 뿐인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계속 궁금하면서 보는 게 이 영화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생님이 라파의 자리를 위협하고 네가 그 집에 아들 같은 역할을 하면 얘기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써오는 잔문 숙제를 보면 이 아빠와 아들은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유난히 왜 아빠 아들과 관계가 친한 집이 있잖아요. 엄마가 약간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이에요. 항상 둘이 농구를 주말마다 하는 그런 집이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이 클로드가 끼어들고 라파의 아빠가 클로드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 착하네. 공부도 잘하네. 얘가 착해서 자기 공부도 바쁜데 내 아들 공부도 도와주다니 이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의도대로 라파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갈등이 점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인지 현실인지는 뭐 모르죠. 어쨌든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계속 써오고 있어요. 얘는. 근데 그 와중에 한편으로 이제 영화에서 점점 조금 밝혀내는 건
이게 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레망 선생님의 아내가 당신이 그 클로드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클로드가 당신을 갖고 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제르망이 걘 어린애고 난 어른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관객이 보기에는 아내의 말이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행될수록 이게 제르망 선생님이 이게 좀 약간 자신의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클로드가 그걸 자꾸 건드려요. 클로드 덕분에 관객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묻거든요. 왜 저한테 글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제서야 밝혀지는 건 이 사람도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소설을 썼지만 무참하게 실패를 했고 했던 자신의 그 흑역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왜 선생님하고 사모님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 그 질문을 괜히 당황해하는 선생님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갖고 노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진짜 잔망스럽지 않네요. 네, 그러면서 이 긴장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했을 때 다음 시간에 계속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두고 선생님과 클로드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과연 이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될까를 그 누구보다 처음엔 아내가 궁금해했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궁금해했고 선생님이 아내가 궁금해했지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관객이 제일 궁금해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뭔 얘기를 할 거야 얘가. 그래서 그냥 친구 수학 공부 도와주는 줄 알았던 친구가 영화 후반부로 가면 오무파탈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친구 어머니에게 점점 위험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친구 집안의 편집 풍파를 일으키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보통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용만 보면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냥 약간 발칙한 이야기 같았는데 미스테리 많네요. 그렇죠. 장르가.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이야기라는 그것의 어떤 뭐랄까요? 근본적인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와 허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클로드와 제르망의 관계는 감독과 제작자의 관계이고 작가와 독자의 관계이고 뭐 배우와 뭐 이런 식의 모든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모든 작가들의 고민.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작가인가 독자인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가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어메이징하네요, 정말. In the House, 프랑스 영화.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봉은 안 했지만 개봉했습니다. 했어요? 네, 7월 4일에 개봉했고요. 네.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In the House 오늘 또 이야기의 재발견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앞에만 살짝 들었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버리네요. 네. 아쉽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직접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은요.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전작 중에서 리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굉장히 특이합니다. 애를 낳는데 애 등에 멍이 자꾸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애를 때리나 하고 의심하고 싸우죠. 알고 봤더니 애 등에서 날개가 나옵니다. 천사의 날개 같은. 그래서 공상과 실제로 천사의 날개가 돋아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 아이를 사회에서 왕따당하지 않고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엄마의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뭔가 비유와 상징이 많네요. 이 감독의 영화는. 바로 그 리키라는 영화 중에서 캣파워의 The Greatest. 네. 제가 워낙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캣파워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보고 싶은 밤 1부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he Greatest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